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8번째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8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또 다른 생성 패턴,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은 한 가지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하는 패턴입니다.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 객체만 생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이 객체에 대한 광역적 접근 방법을 제공해주는 패턴이 바로 싱글턴 패턴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를 이용해서 싱글턴 패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다중 스레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만 생성해서 충분하면 그렇게 제한하게 되면은 효율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적으로 꼭 하나가 필요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통 클래스 정의한 이유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다수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객체에 대한 광역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싱글턴은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개발자가 오직 한 개만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여러 개발자가 함께 일할 때는 강제하지 않고는 보장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이 한 클래스의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하도록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싱글턴 객체를 언제 생성하냐? 이 싱글턴 패턴은 필요한 시점에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lazy instan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이 eager instantiation이고, eager instantiation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해당 객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체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정도에 필요한 건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만들어 놓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싱글턴은 하더라도 효율성 때문에 lazy instantiation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측면을 또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때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만 생성하도 제한할 수 있냐? 언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바, C++, 그리고 파이썬 다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된 이 방법은 세 가지 언어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각 언어마다 또 조금씩 다르게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객체를 생성할 때 자바에서는 new를 이용하고, new는 p 연산자로 생성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가 퍼블릭이면은 이 객체의 생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new A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으로 바꿔야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바꾸면은 밖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클래스 내에서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를 레이지 인스텐션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서 그 객체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유지할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객체가 유일 객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어차피 하나의 객체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멤버는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널로 우선 초기화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턴 클래스가 로드 된다고 하더라도 get instance라는 메소드가 불러지기 전까지는 객체의 생성을 미룹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누군가가 get instance를 호출해서 이 객체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그때 아직 생성을 안 했으면은 객체를 생성하고요. 생성을 했으면은 요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싱글턴 패턴은. 그리고 C++나 파이썬이나 어떤 방법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용이 이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서 소개된 예인데요. 초콜릿 공장이 있고 거기에 초콜릿을 끓이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써진 것처럼 논리적으로 한 객체만 필요할 경우에 그 클래스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이 O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싱글턴 패턴을 사용해서 그 생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고 제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선 그 객체를 유지할 변수를 스태틱 변수로 이 클래스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레이지하게 생성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제공해 주면 돼요. 스태틱 메소드. 그래서 이 유니크가 널이면은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항상 요 만들어 놓은 객체를 줘서 사용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유니크 인스턴스라는 멤버 변수를 그 클래스 내에 정의하고 보통 이제 스태틱 멤버 변수가 되겠고 그 생성자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객체를 레이지하게 생성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싱글턴 패턴의 전부인데요. 문제는 싱글턴 패턴은 하나만 만들어지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서 소개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한 스레드가 어느 시점에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두 스레드가 비슷한 시점에서 get instance를 실행하고 둘 다 비슷하게 요것을 실행된 시점에서 중단이 되고 다른 스레드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둘 다 널로 판단하게 되겠고 다시 이 스레드가 재개가 되면은 이 객체들을 생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는 싱글턴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이런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싱글턴을 보장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 객체를 생성하는 요 메소드를 동기화하는 거예요. 동기화는 이 메소드를 synchronize라는 키워드로 수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메소드를 실행될 때 락을 걸어줍니다. 내부적으로 락을 걸어서 다른 스레드들이 얘를 사용하고 싶으면 락이 풀려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소드 동기화 방법으로 다중 스레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잠금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get instance를 호출할 때마다 불필요한 기다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동기화가 필요한 시점은 처음 생성할 때만 그렇습니다. 생성이 되고 나서는 유니크가 이제 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get instance를 호출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생성된 동일 객체를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생성할 때만 동기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 생성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접근할 때도 잠금,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두 번째 방법이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우선 볼레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수식해 줍니다. 이렇게 수식하면 스레드들이 이 객체들에 대한 어떤 복사본을 로컬 캐시에 자기 스레드 캐시에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 멤버 변수를 볼레탈로만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동기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볼레탈로 만들어준 다음에 요 내부적으로 필요한 어떤 블럭만, 즉 요 객체를 생성하는 요 부분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싱크로나이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소드를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코드 부분만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때는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싱크로나이즈하고 어떤 단위로 블럭을 할 건지 초콜릿 보일러 클래스를 사용할 때에는 그 부분은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널이 아니면은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 되니까 이 접근할 때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기화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화 문제, 다중 스레드에서의 동기화 문제는 이 더블 체크 락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인스텐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클래스가 로드 될 때, 프로그램 시작은 아니지만 이 클래스가 로드 될 때 무조건 만들어주고요.
이 무조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동기화가 필요 없습니다. JVM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동기화, 어떤 스레드들 간의 경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레이지 인스테이션에서 이거 인스테이션으로 바뀐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간편한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면 이 방법이 되게 쉬운 방법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되는데 실제 스태틱이고 파이널이고 그러면은 굳이 프라이빗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게터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고 이 자체를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그냥 어디서든지 초콜릿 보일러 점 유니크 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편법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방법을 의외로 자바에서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냥 내부 스태틱 클래스를 만들고 이 스태틱 클래스에서 이걸 인스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내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로드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얘를 처음 접근할 때 그때 이제 내부 클래스도 활성화가 되겠고 등록이 되고 이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이 자체도 이 자체로 보면은 이거 인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유니크한 객체를 생성할 내부 클래스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서 알고 있다시피 내부 클래스는 이 외부 클래스의 접근 권한과 무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프라이빗일 텐데 생성자가 그 프라이빗 생성자를 내부 클래스에서는 문제없이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퍼블릭을 만들어서 초콜릿 보일러, 보일러 홀더 이렇게 가기는 더 불편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그 유니크한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이냐? 아닙니다. 자바에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열거형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열거형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객체들의 개수만큼만 생성되게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형 상수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이 클래스의 유일한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자체도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을 해줍니다. 요 열거형이 처음 접근됐을 때 이 객체를 만들어주고 또 멀티 스레드 간에 이 유니크한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것에 뭔가 관여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바에서 권장되는 스타일이 이렇게 열거형으로 싱글턴 클래스를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열거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여기 써져 있지만 그냥 조금 어색한 거예요. 원래는 클래스로 불러줘야 되는데 이놈을 이용해서 정의하니까 조금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언급된 얘기는 아니지만 자바는 이제 다이내믹 언어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 라이브러리 쓰면은 클래스의 생성자가 프라이빗이지만 얼마든지 객체를 우회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 쓰면은. 그런데 열거형을 쓰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리플렉션을 이용하더라도 열거형 상수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거형을 reflection library 이용해도 싱글턴을 깨는 방법은 없다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자바에서 싱글턴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싱글턴을 정의하면서 다른 클래스를 상속해서 정의한 경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부모가 클론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퍼블릭한 클론 메소드겠죠. 오브젝트로부터 재정이 했으니까 클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싱글턴도 자연스럽게 그 클론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싱글턴도 이렇게 클론을 해서 객체를 또 복제해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글턴을 정의할 때 부모를 상속받아서 정의할 경우에는 이 부모가 클론을 갖고 있으면은 클론을 못하게끔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문제는 흔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 개의 클래스 로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하게 자바를 뭔가 구동해서 쓴다 그러면은 한 클래스가 한 번 로드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여러 번 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싱글턴의 보장이 안 될 수 있고요. serializable 문제인데 요거는 파일 시스템의 객체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싱글턴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게 되면은 이 객체를 두 번 불러들일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객체를 혹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또 쓰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응용을 만들면 이 문제도 싱글턴이 위배되지 않게끔 잘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리프렉션을 또 사용하게 되면은 프라이빗 생성자를 우회해가지고 퍼블릭 접근 권한을 우회적으로 얻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싶으면은 이 생성자에서 두 번째 생성을 될 때에는 호출, 프라이빗 생성자라도 두 번째 호출되면은 예외를 발생하게끔 해서 방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재미있는 것은 열거형을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모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지 않고 퍼블릭 만들면서 예외를 발생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기가 번거로우면은 이런 식으로 몇 번 호출됐는지를 좀 봐서 첫 번째 외에 다음부터는 예외를 발생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싱글턴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혹시 불필요하게 여러 곳에서 퍼블릭을 사용해서 생성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추가적인 이슈들, 그 Head First Design Pattern 교재에 있는 퀘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자바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싱글턴 클래스는 싱글턴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자바에서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항상 자식 클래스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고, 그것이 프라이빗이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프로텍트로 바꾸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 대한 퍼블릭 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C++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갱어4 책에서는 장점 중 하나가 서브 클래싱 하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바에서도 여러 싱글턴 클래스가 공통으로 지녀야 하는 특성을 한 클래스에 정의하고 이것을 abstract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얘를 상속해서 클래스들을 싱글턴 클래스들을 정의하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갱어4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반 클래스를 상속해서 자식을 싱글턴으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언어마다 나타나는 특성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잘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턴을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광hợp 변수 개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접근해서 get instance를 불러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객체를 활용하게 되면 디버깅도 어려워지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을 쓰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싱글턴의 반대 논리로 어떻게 하나만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냐? 나중 되면 또 필요해질 수 있다. 그때 클래스를 다 또 뜯어 고쳐서 일반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은 불편하다, 번거롭다는 거고요. 또 테스트할 때도 싱글턴이면 객체를 막 생성해서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서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싱글턴 패턴의 적용 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많은 패턴들의 그 객체들도 효율성 측면에서 싱글턴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전략 패턴에서 전략들을 뭐 여러 개, 오리마다 fly with wings라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고 모든 오리들이 그 날개를 이용한 전략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개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싱글턴으로 모델링해서 사용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싱글턴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귀찮아서 하나만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냥 구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 래퍼 클래스들을 보면 이제 인테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객체들을 미리 다 생성해 놓은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new 하지 않고 주고 있어요. 이것은 싱글턴은 아니죠.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게 되는데 특정한 상태를 가진 객체는 오직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객체 풀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문자열도 이런 식으로 최적화합니다. 애플이라는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new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게 되면 풀에 유지하게 되겠고 새로운 애플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디서 애플이라는 문자를 쓰면은 이미 문자열 풀에 만들어 놓은 이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 풀이라고 해요. 얘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태를 가진 객체들을 하나만 만드는 거고 이들을 풀에 관리해서 요청을 하면은 이 풀에서 주는 거예요. 이 풀에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고 있으면 요 풀에서 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련 리팩토링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인라인 싱글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싱글턴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토나이티스라고 하는 어떤 싱글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병에 배발자가 걸리면 불필요하게 많은 싱글톤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톤을 사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싱글톤 객체의 기능을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객체로 이동하거나 그 코드를 중복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 리팩토링은 첫 번째 리팩토링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들의 생성, 불필요한 객체들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싱글톤을 활용하는 거예요. 싱글톤을 활용하든 객체 풀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생성 패턴이고 단일 클래스에 적용이 되고, 제한을 하고 싶을 때, 오직 하나만 생성을 제한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되는 패턴이고, 구현할 때 고려사항은 이거, 레이지, 그리고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잘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C++ 예를 살펴보면 C++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지역 변수로 만듭니다. 객체를 지역 변수로 만드는데 스태틱 지역 변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스태틱 지역 변수를 반환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싱글톤을 만듭니다. 이게 C++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그 처음에 소개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 있고, 요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파이썬에서는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스스로 판단해서 익히고 파이썬에서 싱글톤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싱글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싱글톤 관련 실습은 중간고사 일정 때문에 실제 과제로 수행하지 않고 제가 그 내용만 또 실습 그 소스들을, 결과 소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싱글톤 패턴 관련 실습에서는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 어떤 실습들을 준비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Serial Number Generator라는 실습인데, 보통 이제 그 특정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 알기 위해서 스태틱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어카운트 넘버를 그 계좌에 부여하고 싶은데 생성된 순서대로 1, 2, 3, 4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객체들을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이 카운트 값을 어카운트 넘버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제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객체가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생성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클론 메소드로 객체가 복제가 돼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면서 클론까지 제공했다 그러면 그렇게 또 객체가 복제될 때도 카운트를 증가될 그 개수를 세야 되면 클론에서도 이 카운트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우리가 직접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복사 생성자나 뭐 이동 생성자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불려져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까지 카운트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또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실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지 않아야 되면은 이동 생성자나 복사 생성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들마다 이제 그 객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만약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은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그 생성자에서 어떤 스태틱 변수를 증가시켜서 객체의 생성수, 생성된 객체 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serial number generator라고 하는 그 싱글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가 객체를 그 어카운트 넘버를 할당할 때마다 어카운트 넘버를 초기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 serial number가 또 여러 개의 객체들이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은 카운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serial number generator를 하나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개수를 셀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serial number generator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account number 그를 초기화할 때마다 불러서 쓰면은 차례대로 초기화할 때마다 기존 값보다 하나 큰 값으로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serial number generator를 이제 요 account number를 초기화하지 않을 때 별도 사용을 해버리면은 이 개수가 안 맞아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serial number generator는 account number를 초기화할 때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제가 이 serial number generator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싱글턴은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하는 건데 우리가 객체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어떤 특정한 개수까지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열거형을 이용하면 쉽게 개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의 객체를 만들고 get instance를 하면은 한 번은 first, 그 다음에는 second를 주도록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톡을 시키면 되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은 이 first와 second를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한 번은 first, 그 다음은 second 쓰도록 보장할 수 있는데 열거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더블턴 first, 더블턴 second 해가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접 first 객체와 second 객체를 get instance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열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 우리가 사용했던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프라이빗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2개의 객체만 만들어 놓으면 그 객체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get instance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그 열거형을 자바에서 열거형을 이용해서 생성된 객체 수를 제한할 때 그 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열거형을 쓰게 되면은 그 열거형을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특정한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막는 방법은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2개, 3개가 아니라 몇 개를 만드는데 이들에게 키를 부여해서 특정한 키를 갖고 객체를 생성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키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맵을 이용해서 생성된 객체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키를 이용해서 그 새롭게 또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맵에 저장된 객체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랑 이제 뒤에 얘기하는 객체 풀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맵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 이론 노트에서 살펴봤던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그 개수만큼 특정한 어떤 키에 대해서는 하나만 만들게끔 또는 이미 만들었으면 덮어서 저장하지 못하게끔 막는 방법들이 잘 동작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을 제한할 경우, 또 그렇게 생성된 응용이 다중 스레드 환경으로 가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우리가 구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실습은 객체 풀입니다. 그래서 보통 객체 풀은 불변 객체, 자바에서 불변 객체들의 그 생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인테저처럼 특정한 상태를 가진 객체들은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그 상태의 객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뉴를 하지 않고 그 객체를 그 풀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객체 풀도 이렇게 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객체들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값이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time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고, 얘에 대해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브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끔 하고, 이 어브는 객체 풀을 내부적으로 유지해 가지고 이미 똑같은 hour, minute, second 값을 가진 객체가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풀에서 주는 거예요. 새롭게 객체를 new에서 만들지 않고 줍니다. 없는 거면 new에서 풀에 넣어놓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time 객체를 integer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time 가능한 객체들의 키들은 다 다른 값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키들을 잘못 만들면은 중복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처럼 hour, minute, second가 서로 조합이 되면 내가 예를 들면은 각 3개의 hour, minute, second 값을 다 더해서 그 더한 값을 키로 쓴다. 그러면 이 객체와 이 객체와 이 객체의 키 값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객체들의 키 값이 같아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시코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클립스에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습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자바 수업 같은 데 만드는 간단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이고요.
여기서 객체 생성을 할 때 어카운트 넘버를 싱글턴인 serial number generator나 어카운트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rial number generator는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싱글턴으로 만들었고, 어카운트 넘버 제너레이터는 열거형을 이용해서 만든 버전입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턴은 두 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톡을 시켜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어떨 때는 first, 어떨 때는 second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거형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자는 그냥 더블턴, first 해가지고 이 객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멀티톤은 요 생성된 객체들을 어떤 문자열 키를 기반으로 객체들을 접근하게 되겠고, 그 옛날에 만든 객체인데 그 객체의 키를 알고 있으면 그 키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임에 보시면은 이 타임은 이제 불변 클래스이고요. 불변 클래스니까 객체들을 생성할 때 객체 풀을 만들어 가지고 달래 때 new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of를 이용해서 객체들을 생성하게 되겠고, 아직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그 객체이면은 새롭게 만들고, 이미 만든 객체이면은 풀에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세 개의 정수로 이 타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잘 만들어야 돼요. 아까 노트에서 봤듯이 10시 2분 5초, 또 뭐 5시 2분 5초, 10초. 이렇게 되면은 그 정수 값들이 다 이렇게 순서가 다를 뿐 같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도 그 키 값들이 다르게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이 키들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arrays 해시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요 hour, minute, second를 배열의 세 개 요소로 넣어서 배열의 그 해시 코드를 생성해 주는 그 내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순서를 들어오든 늘 다른 값을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이걸로 실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